개인의 성장을 응원하는 아지트 한박사TV의 함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아, 왜 일찍 내가 그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아, 정말 알고 보니 이 사람 정말 쓰레기였어. 나한테 그렇게 심리적인 학대를 한 사람인데 나 왜 이렇게 끌려다니고 혼자 상처받고 이 관계의 틀을 왜 깨지 못했지? 뭐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나르시스트를 벗어나는 거는요, 내가 정말 수없이 상처받고 나서야 스스로가 이 학대의 패턴을 이해한 사람들만이 끊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 나르시스트,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아세요? 만약 차 사고가 났다고 가정해 볼게요. 나르시스트는 여러분의 차를 딱 들이받고는 이렇게 말해요. 아니, 그러게 왜 이렇게 차선을 방해하세요? 이러면서 상대를 질책합니다. 그럼 소시오패스는 여러분의 차를 들이받고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나를 방해한 거다.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랬다. 라고 말하면서 희죽거려요. 그러면서 막 스스로 생각해. 그러게, 왜 내 앞에서 알짱거려? 자신이 이 문제를 더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고 그 혼란을 보면서 즐겨요. 그럼 사이코패스는요? 치밀하게 계산된 방법으로 여러분의 차를 들이박아요. 그리고 웃어요. 끝나지 않아요. 피해를 더 최대로 주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박아요.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뭐예요? 타인에 대한 공감이 없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오늘은요, 이 나르시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해볼까 합니다. 자기애성 성격장애, 타인의 정서를 억압하고요,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는 사람. 참고 도서는요, 그 사람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입니다. 책의 저자는 이 나르시스트를 마약 파는 사람이 비교를 해요. 중독성 높은. 처음에는 막 무료 샘플을 막 나눠줘. 한 번 걸린 피해자는요, 이 매력에 막 빠져들죠. 그런데 다음부터는 더 이상 무료로 제공되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는 높은 가격과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 가격과 대가라는 게 바로 피해자들의 자존감, 안전에 대한 부분이죠. 내 자존감이 무너지게 만들어버려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저 인간한테 끌려다니지? 내가 뭘 잘못했나? 이건 아닌데. 이렇게 내적 혼란을 주는 것이 그들의 주특기예요. 그러다가 뭔가 나한테 의존하지 않는 것 같아? 피해자가 나한테 막 의존했는데 요즘에는 좀 뜸해? 이러면 또 한 번씩 무료로 샘플을 나눠줘요. 또 의지하게 만들어. 아주 악순환이죠. 피해자에게는 진짜 극심한 혼란과 불안을 느끼게 합니다. 그걸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나르시스트는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그냥 약한 사람? 아니에요. 나를 돋보여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요. 그래야 내가 옆에 있을 때 내가 주인공이 되거든요. 나를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들은요, 정말 모든 사람과 상황을 자신한테 이익이 되도록 진짜 이용하는 능력이 탁월해요. 얼마나 잘 조정하냐면 연기력이 뛰어납니다. 때로는 필요에 따라서 눈물도 정말 잘 흘리고요. 온갖 감정 연기의 달인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말과 행동은 뭐 당연하죠. 너무 잘할 수 있는 연기죠. 안 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느 때는 무조건적으로 화를 내서 상대를 겁나게 하고요. 그래서 어느 때는 막 스스로 잘 나가고 행복한 모습을 막 보여줘요. 그러면서 상대가 나를 따라오게끔 만들기도 해요. 어쨌든 철저하게 자신의 의도를 은밀하게 감춥니다. 거짓말도 잘하죠. 책임은 늘 상대에게 돌립니다. 저는 나르시스트와 관련된 책을 참 많이 읽어봤는데요. 이 책의 저자만큼 나르시스트에 대해서 표현 잘하는 사람도 드문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요. 나르시스트와 피해자의 이 과정을 보면 조약돌 모으기 과정과 같다고. 피해자가 이 나르시스트하고 겪는 이 부정적인 이 감정들이요, 마음 안에, 그러니까 이 가방이라는 마음 안에 조약돌 하나하나 집어 넣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약돌이 몇 개 안 되니까 가방이 무겁게 느껴지지 않잖아요. 충분히 내가 이겨낼 수 있어. 그런데 뭔가 이상해. 이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가방에 몇 개가 들어있지? 보면 셀 수 없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가방을 들어 올리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나르시스트 여친에게 온갖 상처를 입고 이별하는 이런 선택을 하는 겁니다. 나르시스트 상사에게 당하고 내가 퇴사를 하게 되는. 여러분, 아직도 그들과 좋은 날이 있고 화합할 수 있는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세요? 그렇다면 아직 조약돌을 더 들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저와 저희 어머님은 평생 헤어질 수 없는 그 나르시스트를 만났거든요. 수십 년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애쓰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저희 어머님은 결국 그 가해자와 선긋기를 선언했습니다. 평생을 그분은 저희 어머님을 많이 이용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그렇게 조정하면서 그 관계를 이어갔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그분이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미안해 이렇게 진심도 없이 얘기해요. 그러면서 내가 미안하라고 했잖아. 기분 풀어. 일방적으로 기분을 풀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기분을 안 풀잖아요. 언니는 왜 내 사과를 안 받아줘? 진짜 이상한 사람이야. 언니 성격에 문제가 있어. 이러면서 결국은 피해자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죄책감을 막 심어줍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이 부당함에 대해서 또다시 이제 진솔하게 이야기를 시도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나 언니랑 싸우고 싶지 않아. 그만하자. 이러면서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은 항상 분란을 일으키고 싸우려고 하는 이상한 사람으로 이렇게 몰아세우는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사람을 통제를 잘해요? 교묘하게. 이게 나르시스트들이에요. 피해자는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 자기 통제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끊어낼 수 없다면 감정적 거리두기는 필수예요. 나르시스트가 나에게 언니 서운해 막 이렇게 불평을 해도 더 이상 맞춰주지 마세요. 나의 입장과 상황을 구구절절 말해서 이해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들이 침묵 잘 쓰잖아요. 말하기 싫을 때. 나도 그 침묵을 쓰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상처 입었는지 말하는 것보다 그 침묵이 어쩌면 그들에게 더 무서울 수 있어요. 내가 이런 정서적 학대를 당하고 있구나. 이 알아차리는 것이 회복의 첫 단계입니다. 그들에게 연민의 마음, 동정심 절대 쓰지 마세요. 그들에게 너무나 좋은 미끼일 뿐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안전과 평안은 내가 지켜야 돼요. 저도 내면이 약해 있었을 때는 사람들을 제대로 관찰할 수 없었고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상처를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제가 알아차리고 나니까 그 이후에는 회복이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 함께 공부하면서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독이 되는 나르시스트들이 가장 많이 쓰는 기술, 통제법, 시간이 되면 또 이런 영상도 올리도록 할게요. 많이 찾아와 주시고요. 작은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또 만나요.